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닛 4에서 우리가 비동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유닛 5 일반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해볼 차례겠죠. 일반 동사 역시나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바로 시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건 단어 중에서 바로 동사에 해당했어요. 일반 동사 역시요, 이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주어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주어를 따라다닌다는 의미는 주어를 좋아하니까 따라다닌다는 것이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 주어의 취향대로 모습조차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에서도 그거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비동사는 다만 키워드가 간단하다 이 정도로 5개밖에 없는 am, is, was, were 밖에 없는 동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주어와 짝꿍을 딱 지어놨었던 것이고, 일반 동사는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짝꿍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주어가 원하는 그 형태,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그 규칙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기본 형태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배울 거고요. 현재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현재형. 자, 여러분 아마 동사를 딱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알고 계시는 형태들, 떠올리는 형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현재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동사 원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제가 닉네임을 붙여준다면 저는 동사의 쌩얼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쌩얼이라고 하면 화장한 상태도 아니고 어떠한 그런 꾸밈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바로 동사에 있어서는 요런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이 바로 동사 원형, 동사의 쌩얼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s나 아니면 뭐 ed라던가 이런 것들이 붙거나 아니면 ing 이런 것들을 붙여줌으로써 꾸며줌으로써 동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 없는 상태, 동사 원형의 상태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이렇게 동사 원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쓰이는 때는 현재 시제에서 주어를,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충족해줘야 되잖아요. 현재이면서도 주어가 1인칭과 2인칭을 만났을 때는 이대로 사용합니다. 1인칭, 2인칭이 무엇냐? 1인칭은 I죠. 나를 의미하는 I고요. 2인칭은 너를 의미하는 You입니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대로 쓰면 돼요. I begin, I finish. 자, 요렇게 주어를 쫓아다님에 있어서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현재일 때요. 어떤 꾸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죠. 복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여럿이다, 여러 개다 라고 의미하는 것들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현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1인칭, 2인칭 그리고 여러 개에 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3인칭 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요. 일반 동사는 s나, 네, 다시 쓸게요. s나 es를 붙여줘야 합니다. 어디다가? 동사의 뒤에다가. 더 이상 동사는 쌩얼이 아니라 꾸며진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3인칭 단수가 원하는 취향을 맞춰주려고 하니까요. 동사가. 왜? 동사는 주어를 쫓아다니니까요. 따라다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인칭 단수는 여기에 속하는구나, 여기 속하는 개념이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3인칭 단수일지 아닐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riend가 만약에 주어로 왔어요. 주어로 와 있으면 내 친구는 내 친구 지금 옆에 있어. 너구나, 2인칭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I는 I라고 써야 1인칭이고요. You는 You라고 써야 2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y friend라고 했으면 내 친구 한 명을 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 2인칭이라고 쓰지도 않았고 여러 명을 의미하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속하는구나, 여기에 속하면
s나 es를 이 뒤에 오는 일반 동사의 뒤에다가 붙여줘야 하는 그런 형태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my friends 하고 왔어요. 내 친구는 그래 3인칭이라고 했어. 그래서 동사도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my friend는 몇 명이에요? my friends가 되면 친구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여러 명을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여러 명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동사 요거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자, 민호. 자, 민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호. 나 이름이 민호예요. 그럼 나네요. 나는 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동사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두가 와 있으면 민호 두 이렇게 쓰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내 이름이 민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인칭이 되려면 정말 딱 아이라고 쓴 경우만 1인칭입니다. 민호한테도 민호라는 이름을 지문에서 만나면 글에서 만나면 대화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 그거는 3인칭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 I라고 쓰지도 않았고 U라고 쓰지도 않았고 민호도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경우니까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자, 3인칭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my friends에서 얘기했을 때 여기 s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my friend처럼 이름, 즉 명사 뒤에 s가 붙는 건요.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을 의미할 때 우리는 friends하고 여기 s를 써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 뒤에다가 붙이는 경우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인칭 단수의 주어를 만났을 때 이 주어를 쫓아다니기 위한 일반 동사의 현재 형태 어떻게 s나 es를 붙여서 만들어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요. begin, talk, like 자, 요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가 있더라도요.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네, 알맞은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났을 때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바로 굉장히 예외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s만 붙이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 sh, ch, x, ss 아니면 s 하나 나왔을 경우 자, 이러한 경우들은 등등 s가 아니라 e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요렇게요. 자, 민호가요, 영어를 가리켜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민호, teach가 아니라, 자, 민호는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 단수고, 그래서 es를 붙여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teaches 하고, 민호 teaches English. 요렇게 써줘야 우리가 알맞은 문장을 만든 것이 됩니다. 어법에 어긋나지 않게요. 자, 그러면 오가 붙었을 때는요. 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민호 우리 둘 예를 들었었는데 민호 does가 알맞은 거겠죠? 비로소 이제 알맞은 동사 형태를 찾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study, stay 이렇게 y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y를 한 줄 한 줄 따로 썼다는 얘기는 그 두 개의 규칙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y를요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경우 studies, tries y가 i로 바뀌고 es가 됐습니다. 밑에는요 y를 그대로 두고 s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y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왜 이렇게 많고 마음에 무거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y가 나오는 그런 동사가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렇게 5가지를 기본 동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 외워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y가 나오는 동사들을 나왔을 때마다 하나씩 외우면서 챙겨가시면 그렇게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studies, tries 자주 쓰이죠. stay도 s만, stayed, enjoyed, sad 자, 요렇게 s만 붙으면 되는 거 3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동사들로 사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 동사로 지금 잘 외워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요, 이제 추가적이라고 하기에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사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have입니다. 자, have라는 동사. 우리가 지금 배운 규칙에 따르면 likes처럼 s만 여기 이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have는 3인칭 단수 여기에 속하는 주어를 만나게 되면 haves가 아니라 바로 has라고 쓰셔야 합니다. 민호 has, my friend s 없을 경우요. my friend has 이렇게 has를 쓰셔야 하는데요. have, has 요거 하나만 아주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거만 유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 형태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일 때는요, 우리가 3인칭 단수의 주어 만났을 때 s나 es를 붙였어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x 해놓은 거 보이시죠? 과거형 만들 때는 주어에는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동사가 변화하게 됩니다. I라고 하든 she라고 하든 그 동사의 과거형만 잘 찾아서 써주면 되는 것이죠. 현재형은 I 때는 안 바뀌고 3인칭 단수일 땐 바뀌었는데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4가지의 문장을 써놨는데요. I work, 나는 일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she works, 그녀가 일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I일 때는 동사의 변화가 전혀 없었지만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여기 s가 붙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울 과거형은요, I가 주어이든 she가 주어이든 과거형만 찾아서 써주면 됩니다. 우리 work라는 동사는 ed를 붙여주면 과거형이 되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worked 이렇게 써주신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자, 느낌 오시죠? 바로 ed를 붙이는 거, 그리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 이렇게 2가지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할 텐데요. 사실 불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사의 3단 변화, 동사의 과거형, 과거분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형에 대한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외우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가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동사의 표대로 동사의 그 변화 형태를 잘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본형, 즉 동사의 원형과는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 변화라고 해서 외워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불규칙하니까요. 완전히 생판 다른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동사의 총 개수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 혹은 2장짜리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것을요, 우리 타블은 여기 자료실에도 있고 제가 올려놓기도 하니까 요거를 좀 보시고 그 표에 익숙해지도록 문제를 풀 때 옆에 두고 계속 보면서 풀어주시면요, 아마 자연스럽게 몇 개 또 외울 수 있고요.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외우다 보면 아마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요, 외울 그 불규칙 변형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ed가 붙는 형태입니다. 정리하자면 표에서 외워본 적이 없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 과거형을 쓰기 위해서는 ed를 붙여주시는 거라고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ed를 붙이는 방법은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ed를 붙여주게 되면 worked, finished, liked처럼 이제 과거형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겠죠. 자, study, try 이렇게 y로 끝난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studied하고 y를 ed로 바꾸고 y를 i로 바꾸고 ed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try 같은 경우도 y를 i로 바꾸고 ed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건 사실 아까 현재형 했을 때랑 굉장히 흡사한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stay와 enjoy 이렇게 y로 끝나는 게 나와 있는데 얘네도 아까 현재형일 때 s를 붙였었거든요.
ed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고 ed, 그대로 두고 ed.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사실 이 경우는요, 지금 다 그렇게 엄청 많은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자, stop, plan, 그리고 문지르다라는 뜻의 rub을 제가 예시로 써놨는데, 이 단어들은 단모음, 단자음이다 라고 해서 요럴 때는 자음을 한 번 더 반복하고 ed를 붙인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단모음, 단자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뭐 음성학이라던가 음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형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한 한 stopped, planned, 이제 계획을 세우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리고 문지르다라는 뜻의 rubbed 정도 외워두시고 추가적일 때는 마주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모음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겠죠. 자, 단모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절에 강세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모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모음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음, 자, 오는요, 모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음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어에서도 모음이 있거든요. 한국어의 모음이 아에, 이, 오, 우이듯이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입니다. 자, 지금 O 보이시죠? A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U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발음이 되는 모음, 그 다음에 모음에 해당하지 않는 P가 나오고요, N이 나오고요, B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자음을 써주겠다라는 규칙이에요. stop, plan, rub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형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부분 여기에 워낙 많이 속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은 오히려 조금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골머리를 썩으실 필요는 없어요. 불규칙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보고 잘 익혀놓느냐가 과거형의 관건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이라고 하면 의문을 가지는 문장이겠죠. 즉 의문이라는 것은 물음표 되겠습니다. 자,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동사가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를 꼭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조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조동사는 사실 비동사랑 같기 때문에요. 비동사와 그리고 일반 동사의 이 두 가지의 다른 의문문 만들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비동사의 의문문은 배웠었기 때문에요. 일반 동사를 배울 텐데요. 비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는 5개밖에 없는 간단한 동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동사만 맨 앞으로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었었습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다르게 아주 그 개수도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동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비동사처럼 만들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기, 복잡한 동사인 만큼 도움을 받는다. 자,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면요, 바로 두더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더지의 도움?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도움을 받지? 하실 텐데요. 바로 두, 더즈, 그리고 디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동사인 일반 동사는 두더지의 도움을 받는다. 자, 그리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의 생어를 보여줘야 하는 동사 원형이 뒤에 와야 합니다. 자, do와 does 그리고 did, 물론 동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첫째, 시제에 따라서 현재이냐 과거이냐에 따라서 do, does 또는 d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did는요, 우리가 과거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일 때, 우리 앞에서 과거 시제 배울 때요, 과거 시제는 인칭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없고 다 요 형태만 잘 알고 쓰면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를 만드는 일반 동사의 규칙 변형, 불규칙 변형을 배웠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것도요, 인칭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주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did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의 의문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did만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일 때는요, 달라요.
do와 does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do와 does는 현재일 때, 여기는 현재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동사의 커다란 규칙으로 바로 주어를 쫓아다닌다는 것이 있었죠.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사용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d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랑 U랑 여러 명,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를 사용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does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3인칭 단수, 1인칭, 2인칭 복수 형태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do와 does가 되겠습니다. do와 does는 그리고 현재일 때, 네, 현재라고 지금 적었어요. 현재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do, does, did 도움을 받으면요. 반드시 일반 동사에 아니면 이제 원하는 말이 있겠죠, 지금. 네, 여기 뒤에 오는 동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하는 거 도움을 받았으니까 쌩얼을 공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You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동사부터 파악한다고 했죠. 여기에 동사는요. 말하다 라는 speak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말하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요. 우리 복잡하고 이런 동사인 일반 동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바로 두더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speak라는 거는 현재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do와 does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you라는 주어가 do와 does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you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속하니까 do를 사용해 줍니다. 물론 맨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이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앞으로, do는 앞으로. 우리가 비동사도요.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 주어 앞으로 빼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do도 주어 앞으로 나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do you 하고 English 쓰면 안 돼요. 우리 do의 도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쌩얼 공개. 자,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여기 speak 나와줘야 합니다. 사실 speak의 동사 원형이 speak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하고 싶은 말 English 해주고요. 잊지 마셔야 하는 건 바로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물음표를 많이 깜빡하고는 하거든요. 물음표를 써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Do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음표 있는 문장, 의문문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speak English. 그녀는요, English가 아니래요. French. 자, 프랑스어예요. She speaks French. 그녀는요,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 역시 speak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도움 받아야겠죠? 두더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speaks라는 것도 3인칭 단수의 주어를 만난 일반 동사의 현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do와 does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do와 does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누가 결정한다고요? 바로 주어죠. 주어는 she였습니다. she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oes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does, she 이렇게 주어 나와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does가 she라는 주어 앞으로 나왔고요. does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뭐가 와야 된다고요? 바로 동사의 쌩얼,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여기 자칫 잘못하면 요거 그대로 speaks를 쓰기가 쉬운데 동사 원형은 s를 없는 상태로 와야 되는 거겠죠? 쌩얼이니까 S 같은 장식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Does she speak French? 하고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합니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은요. He spoke Chinese. 그는 중국어를 말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spoke는요. 과거형이죠. speak의 과거형이죠. 자, 요렇게 되면 일반 동사 spoke라는 거는 지금 과거형이라는 것은 도움을 did의 도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형이니까요. 그리고 주어인 he가 와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did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do, does 중에서 하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쌩얼을 공개해야겠죠. 자,
자, 그리고 나서는 Chinese. 맞아. 있는 말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오면 됩니다. 물음표까지 붙여주면 Did he speak Chinese? 그는 중국어를 말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볼 수 있게 요거 한번 의문문을 만들어주세요. 잠시 한 10초나 뭐 15초 정도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잠시 정지를 하시고 요거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당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does the dishes. 자, 요거 어떤 문장이냐면요. do the dishes. 무슨 뜻이죠? 설거지를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엄마가요, 설거지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동사는 does입니다. does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인공은 my가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예요. My mother. 우리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파악해야 된다고요? 동사부터 간단한 비동사인지 복잡한 일반 동사인지 does는요. am, are, is, was, were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do, does 중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does라는 게 나와있어요. 어머? does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기서는 그냥 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does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현재입니다. did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do, does 중에서 결정하는 건요, 사실 does는 아닙니다. does는 현재인 것만 생각하시고 현재인 do와 does 중에서 골라주는 건 주어예요. 주인공. My mother, my mother, my mother 써있지 않으니까 바로 3인칭 단수로 does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 주어 그대로 와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이러고 나면요, 보통 많이 쓰신 답은 뭐 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쓰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게 Does my mother the dishes? 하고 물음표를 써두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does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이 does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였고요. 사실 얘는 일반 동사는 아니에요. 조동사라는 애인데 이름 너무 헷갈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Does my mother? 자, 우리 엄마요. 자, 물음표 위에서 지금 의문문에 does가 왔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do, does 중에서 does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생얼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does도 마찬가지예요. does의 원형은 d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되는 건 do the dishes가 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 Does my mother do the dishes? 우리 엄마가요, 설거지를 하나요? 라는 문장.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이 does와 저 does의 종류가 사실은 다른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너무 문법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얘는 어떤 동사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금의 커다란 규칙, 우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렇게 두 개로 의문문을 만드는 게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면 비동사,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고 복잡한 일반 동사,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도움은 두더지의 도움, 그리고 생어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핵심 기억하시면서 어떤 낯선 문장을 만나시고 어떤 낯선 동사를 만나셔도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신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의문문 만들었으니까요.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 배워보기 전에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의문문에 대한 대답하는 방법 꼭 공부해봐야겠죠? 이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하는 방법은요. 네, 아니요. 자, 이렇게 기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Do you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수 있겠죠? Do you speak English? 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는 영어로 우리가 yes라고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you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Do you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저는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저는 영어로 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가 와야 하고요. do라고 물어봤으니까 do가 와야 합니다. 자, 이게 기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speak English 안 써주나요? 이미 우리는 Do you speak English? Yes, I do.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자는 내가, 즉 이 질문자가 speak English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을요. 질문자도 알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I do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speak English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별로 크게 없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do만 얘기해도 뭘 할 수 있다고 말한 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yes I do 라고만 대답을 하고요. 못하는 경우,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가 되겠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안 한다. 바로 don't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 우리가 아직 부정문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잠시 뒤에 요 대답하기를 끝낸 후에 배울 거라서요. 일단은 이게 부정의 형태고 don't라는 형태로 쓴다만 보고 가실게요.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요. 보통 우리는요. 여기 있는 주어를 따라가게 되는데 you라고 물어본 경우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라고 대답한다는 거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우리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되게 명대사가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 너 좋아하냐? 요거입니다. 나 너 좋아하냐? I라고 물어본 거죠. 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너 나 좋아해. 아니, 너 나 안 좋아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겠죠? Yes or No로 대답을 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you라고 물어보면 I라고 물어보면 you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 대답하기, 요거는 결국에 굉장히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oes she speak French? 그녀는 프랑스어를 합니까? Yes. 자, yes라고 대답하면 그녀에 대한 물음이었으니까 she라는 주어가 나와야겠죠? Yes, she. 그리고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es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no일 경우 no, she does not의 의미에서 doesn't가 되겠습니다. No, she doesn't. 아니, 그녀는 안 해. 프랑스어 안 해. 요렇게요. 자, 세 번째 문장. Did he speak Chinese? 그가 중국어를 했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죠. 자, yes면 he에 대한 물음이니까 he라고 대답을 하시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did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yes, he did. no이면 no, he didn't 앞에 줄임말 didn't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don't, doesn't, didn't 잠시 뒤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답하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Does my mother do the dishes? 우리 엄마는 설거지를 합니까? 네, 이런 질문.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답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저랑 계속 보고 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는요, my mother입니다. 우리 엄마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my를 보통 보게 되면 약간 I를 떠올리세요. 나를 의미하는 I. 그래서 나라고 I를 이제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엄마와 나는 별개의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I라는 주어가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 yes 먼저 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자, my mother를 그럼 그냥 쓰면 되겠구나 하실 텐데요. 사실 영어는 반복을 되게 싫어요. 이게 두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my를 조심할 것, I로 쓰지 않도록, 이해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my mother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요, 영어는 요것도 다 지금 대답할 때 I do 다음에 막 동사 또 나오고 English 또 나오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이유는 반복을 싫어하고, 여기서 우리 엄마는요, 그래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으로 my mother에 들어갔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장을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필요한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자, 대명사라는 게 바로 대신 가르쳐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자, 여기 사실 두 단어나 써놓은 거예요. 한 단어로 바꿔서 쓰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두 개의 단어로 말했던 걸 한 번만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때 써야 되는 게 바로 she가 되겠습니다. he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우리 엄마의 성별은 여자니까 she겠죠. 여기서 he라고 쓰면 우리 아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she라고 쓰셔야 하는 겁니다. yes, she, 그리고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es. no. 네, 이렇게 쓰면 남자를 제가 만들어버리는 게 되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서 여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부정문은 비슷합니다. 자, 부정문이라는 건요,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지면 부정하는 게 많죠. 부정, 즉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부정문은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는 no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일반 동사 아까 뭐라고 배웠었죠? 복잡하고 다양한 동사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의문문 배울 때 얘기했었고요. 부정문도 사실 똑같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부정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not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do와 does, did, 그 뒤에 not이 나와야 하고요. 당연히 do, does, did, do, does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까 있었던 예문들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한다. 이 문장을 부정해 볼게요. 동사가 일반 동사 speak가 나와 있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do, does 중에서 do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어가 you였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주어 먼저 출발해야 돼요. 의문문이 아니니까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you 나오고요. speak라는 일반 동사이니까 도움을 받은 do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do 왜 나왔어요? do가 왜 나왔죠? 물음표 붙이려고? 아니죠. 이번에는 not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정하는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not도 나와야겠죠. do, not이 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구 나와요?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speak. 그리고 나서는 English 하고 나머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 do not은요, 우리가 don't로 apostrophe t 이렇게 줄여 쓰실 수 있어요. You don't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요. 밑에 문장 한번 해봅시다. She speaks French.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을 해볼 거예요. 동사 누구예요? speaks예요. 일반 동사고요. 현재였죠. 그런데 주어가 she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 does 중에서 does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왜 나왔다고요? 지금 부정문 만들 거니까, not 붙여서 만들 거니까. 그리고 나서 does나 French 하면 안 되고, 도움 받았으니까 동사의 생으를 공개하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She does not speak French 하고 문장이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도 does not은요, 줄여서 쓸 수 있어요. doesn't. 이렇게 doesn't 하고 줄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do not, does not. 그러면 did, 과거형 did 사용하겠죠? did not 이렇게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spoke라는 과거형이 나와 있는데요.
he 다음에 does를 쓰나 고민할 게 아니라 과거는 무조건 did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did를 쓰고 나 쓰려고 지금 did 데려온 거니까 부정문 만들기라서 그러고 나서는 동사의 생활 공개.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은 문장은 he did not speak Chinese 이렇게 되겠죠. did not도 줄여서 말을 하면 didn't 입니다. didn't. He didn't speak French. 자, 요렇게요. 우리가 이번에도 같은 문장을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와 부정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엄마. 지금 의문문 아니니까요. 먼저 나올 필요가 없죠, 동사가. 우리 엄마라는, 나의 엄마라는 주어가 먼저 오고요. 자, 이제는 일반 동사였었을 does. 왜냐면 am, is, was, were 비동사 5개 속하지 않는 동사니까 이 does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 부정문 만든다. 자, does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does는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에 does의 도움이죠. does는 does의 도움을 받아요. does 왔어요. 왜 왔어요?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 우리 doesn't 이미 배웠으니까 doesn't 쓸게요. My mother doesn't 썼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아니에요. 자, 뭐가 아니에요? 말해줘야겠죠. 동사의 생얼로 does를 데려와야 합니다. does의 동사 원형은 do입니다. do the dishes. 자, 요거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 지금 교재에 많이 이 예문이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헷갈린다고 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예문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My mother doesn't do the dishes 하고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안 합니다. 설거지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 동사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문문도 만들어 봤고요. 부정문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 동사의 현재형 형태 그리고 과거형 형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